안녕하세요. 연세빛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이창엽입니다. 지금 재택치료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정말 폭증하고 있고 우리 병원에 하루에 진료 요청 건수가 700건이 넘어요. 저 혼자서 그 중에 감당할 수 있는 건수는 많이 하면 80건 정도 제가 소화 가능하거든요.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전화진료에 관련해서는 제가 현실적으로 하루에 80건 소화하면 제가 거의 녹초가 돼서 다운될 정도예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폐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는 느낌 아세요? 하루에 진짜 제가 거의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폐에 공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환자들이 진료받을 곳이 없고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일단 정부 지침은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자는 행정 지침으로 마련을 해뒀어요. 간단하게 지금 오늘이 2월 26일이죠. 2월 26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40세 이상 중에 고위험군,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증 암 환자, 또 면역 저하자, 그리고 또 BMI 30 이상의 비만한 환자들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고 있는데 팍스로비드 물량이 좀 부족한가 봐요. 어제 기준으로 우리 양산시에 모든 팍스로비드 재고가 동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처방을 어제는 제가 못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팍스로비드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병원은 좀 특수하게 고위험군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제가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일반 의원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그냥 일반 관리군이에요. 일반 관리군. 여러분들이 지금 걸려서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인데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들 또는 바이러스 질환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환들을 이겨내는데 내 몸의 면역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처방하는 약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항생제 처방 들어가나요? 저 항생제 좀 꼭 처방해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라서 빨리 나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항생제 처방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항생제라는 것은 세균을 죽여주는 약이에요. 우리가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감기의 90%, 80%, 90% 정도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약이 아닌데 항생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바이러스성 질환이 들어와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좀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지금 당장 바이러스성 질환은 항생제 적응증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들이 더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은 후자 쪽이고요. 왜냐하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었을 때 내성을 가진 균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특이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편도염이라든지 목이 많이 부었다, 또 열이 많이 난다, 이럴 경우에는 세균 중복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으로 인한 편도염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폐렴도 바이러스성보다는 세균성이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확실할 때는 항생제 사용하는 것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내 몸이 내가 가진 면역력이 대부분 이겨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을 분류하는 게 그런 면역력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내 면역이 일으켜내 줄 것이고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왜 먹어야 되냐? 코로나로 열나고 목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면역력 이겨내는 동안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그 기간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약을 처방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네. 바이러스성 질환들을 네. 원활하게 넘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대증 치료 말고요. 면역을 도와줄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감기 환자라든지 바이러스성 질환, 감염 환자에 대해서 1번으로 제일 많이 권유하는 것은 사이모신 알파라는 성분의 치료제예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효과, 두 번째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효과, 그리고 다이렉트 액팅 이펙트라고 해서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죽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모신 알파라는 약이.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치료할 때도 이 약을 많이 사용했고, 암 환자에게도 많이 사용했고, 또 감염되면 많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비싼 약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인데, 장점은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 그것이 제일 큰 장점이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우리 병원 코로나 검사를 시작한 것이 2월 3일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지금 근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죠. 근데 우리 병원 직원들은 아직까지 감염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코로나 검사 시작하면서 매주 한 번씩, 또는 저는 매주 2번 맞고 있고요, 사이모신 알파라는 치료제를 그냥 예방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냥 처방해서 주사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면역력이 올라가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를 맞는다고 감염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우리 방역에 엄청나게 조심을 하고 있고 보호장구 잘 착용하고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손소독, 마스크 이런 방역 지침들 다 지키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모신 알파라는 약의 효과도 동시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의 가족이 한 분 확진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우리 직원 PCR 시켰고요.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과는 그 즉시 격리를 했고요. 지금 가족분은 격리 해제된 상황이고, 우리 병원 직원은 몇 번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계속 하면서 이제 격리된 상태니까 방역 지침 전혀 어기지 않고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역 지침 잘 지켰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사이모신 알파의 효과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면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정주학회에서 많은 강사님들,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케어하면 코로나 시대에 이겨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암 환자한테도 그 사이모신 알파 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도요? 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병원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에요. 선생님 그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분들 케이스를 한 번만 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물론 그분들은 사이모신 알파만 치료를 한 것은 아니고요. 비타민 치료도 병행을 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병행했지만 메인은 사이모신 알파라는 약이고요. 저한테 오는 말기 암을 선고받으시고, 요즘은 말기라는 이야기를 잘 안 써요. 사기, 영어로는 예전엔 터미널 캔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 어드밴스드 캔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들 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기라는 표현을 그냥 제가 사용을 할게요. 말기 암 환자분들 몇 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분 한 분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여명이 4개월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던 분이에요. 상담하러 오셨는데, 대학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항암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4개월 여생 남았을 걸로 예측이 되니까 좀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듣고 우리 병원 오시게 된 거는 다른 말기암 환자의 소개로 오셨어요. 다른 말기암 환자분도 아직 살아계세요. 그 남은 4개월이 그 중에 최소 2달은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 말기암 환자들이 아직까지 우리 병원 외래를 기반한 병원인데 편하게 다니시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이모신 알파라는 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모신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잘 활동하고 계세요? 네, 활동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우리 병원에 와서 주사 맞고 가시는 시간 외에는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통증 같은 경우도 많이 괜찮아요?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통증이 나타나는 시점이 좀 뒤로 연기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사이모신 알파라는 약이 진통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을 없애주는 약은 아니고 병의 진행을 좀 느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사이모신 알파를 이런 환자들한테 좀 추천한다. 코로나 확진되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때가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점인데, 그때 수액치료 들어가면 저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치료들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치료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치되고 나서, 완치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자가격리 기간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없거나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증상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 감기 앓았던 환자들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 감기가 한 달이 가요. 감기가 두 달이 가고 있어요.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았죠.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감기 바이러스가 한 달, 두 달 배출되고 있고 내 몸에서 배양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환자 죽어요. 바이러스가 계속 배양이 되고 있으면 내 몸은 계속 열이 날 거고 거의 이제 사망 아니면 입원해야 될 정도. 바이러스인데 지는 거죠, 그냥. 네, 중증으로 넘어가는 상태일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내 몸에 바이러스는 이미 없어졌지만, 바이러스 배출량은 없지만 그 바이러스가 남긴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피부가 찢어지면 찢어지는 그 작용이 계속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살을 계속 째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얘가 아무는데 시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기도에 또는 목에, 인후에 바이러스가 낸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회복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바이러스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회복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병원에 내원해서 하신다면 좀 더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라고 우리 명명하고 있어요. 신드롬이라는 거는 병이 아니고 한 가지 증상들의 모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치료, 기관지, 말 그대로 기관지 염증이죠. 후유증. 거기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잘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로 저는 환자들에게 많이 설명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네네. 뭐 위장이나 기관지 눈에 안 보이니까 이해를 네. 잘 못하시더라고요. 내 피부라는 또 점막이라는 한 가지 장벽은 1차 저지선이에요. 우리 휴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 저지선이 붕괴가 되면 침입하기 훨씬 쉽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다 나았다고 치더라도 다른 세균이나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장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그 장벽 개선하는 치료,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잘 받아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와 병행해서 이중 감염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균에 재발이 돼서 뭐 폐렴이나, 만약에 세균이 들어온다면 폐렴을 일으킬 확률이 높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휴유증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좋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은 꼭 근처에 그 주사 치료나 네. 회복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